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일 관계와 국제 정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관련된 수혜주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박스권이 될 확률이 제가 보기엔 높은데 그럴 때 좀 매매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히려 박스권이 저희한테 유리해요. 개인 투자자한테 박스권이 더 유리한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유리한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좀 잘 듣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시면 아마 수익이 나을 거예요. 아까 질문을 토론방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수를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또 상승을 했죠. 코스피는 지금 볼린저 밴드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21선 위에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21선 위에서만 이렇게 위아래를 흔든다면 저희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좀 많이 편합니다. 그러한 흐름으로 가길 바라고,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죠. 코스닥이 바이오주나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종목들이 그렇게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르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매매하기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흐름이면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수급을 볼게요. 수급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또 계속 사고 있어요. 어제 다우가 올랐듯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죠. 이 기관들이 좀 팔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코스닥은 또 양매도를 했어요. 개인만 사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줬지만 저희 종목들을 좀 보면 딱히 그렇게 막 밀리지는 않았어요. 저희 종목 중에 오히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종목별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뉴스가 몇 개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 뉴스를 좀 봤는데 일단은 좀 볼게요. 요거 말고 보시면 일단은 뉴스가 나온 게 첫 번째로 요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에 이제 박지원이 가서 이제 한일 정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엔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어쨌든 바이든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재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이 GDP가 성장하고 그러한 부분을 미국이 견제를 해야 된다. 무역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같은 편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과 한미일이 연합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를 이제 풀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미리 개선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큰형님이 이렇게 관계 개선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끼리 알아서 아우들끼리 알아서 좀 잘 지내자. 그래서 보면은 강제징용 수출 규제 문제를 풀 해법을 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박 원장님, 박지원님이 이제 스가 총리와 면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어떤 강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알아서 잘하자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이야기한 게 바이든이 한국 등 동맹국과 이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해외에서도 모든 매스컴들이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 악화로 피해를 받은 업종에다가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저희는 말하자면 저점에서 지금 잡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저점에서 말하자면 관련주들을 조금씩 잡아보자는 거죠.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매매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수급이 터지는 걸 보고 고점 매매를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한 다음에 미리 저가에 매수를 해놓으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더 떨어질 게 없는 종목들을 잡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애니플러스나 뭐 롯데쇼핑이나 대형미디어 말씀드렸는데 아까 애니플러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따가 종목별로 설명할 때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미국은 유일한 패권 국가를 원해요. 그래서 절대 중국이 뭐 미국의 GDP를 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통제가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 영상에도 올려드렸고 반복되는 영상이니까 그거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날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 기사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뉴스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그렇게 되는 방향성대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큰 흐름, 이제 주식에도 큰 흐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가에 잡아 놓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한 주가들이 롯데쇼핑은 오늘 이제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 두 종목은 딱히 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화이자 백신이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많이 오른 거부터 볼까요? 종목별로 볼게요. 순서대로 볼게요. 순서대로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서 대형미디어부터 보면 대형미디어 오늘 20원 정도 빠졌어요. 근데 보니까 어쨌든 기관 매수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소량 매수를 했어요. 지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기관이 좀 적게 매수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기관이 2일 연속 매수를 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이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좀 주가가 좀 상승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기관이 거의 매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44,000주 매도했는데 이때 매수한 거 그대로 매도한 거거든요. 거의 기관이 매도만 했었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도할 물량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매수할 확률이 높은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뭐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다음 종목 계속 볼게요. MH에탄올 좀 빠졌어요. 이게 코로나 관련주죠. 그래서 좀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손세정제는 필수품이에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바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런 손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기다리면 반등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텍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여기다가 유튜브 토론방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다 제가 이런 걸 써놨어요. 오텍이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겨우 5일 동안만 보관할 수 있다 라는 뉴스가 떠서 이제 오텍이 급등을 한 거예요. 이유는 오텍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10% 넘게 급등 출발했어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절반이나 최소 30%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아까 전에 브런스윙 님도 이제 질문하셨는데 어디 여기 있는데 아까 전에 파라다이스랑 오텍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는데 저한테 질문할 필요 없이 아침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일부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10몇 프로가 올랐어요. 10몇 프로가 오른 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요즘에 은행에다가 저축하면 금리가 1%도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은행 보니까 0.75%
0.75%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가 오른 건 거의 십몇 년치 이자를 한 방에 받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일부라도 매도를 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매도하고 다른 거 저가에 있는 그 주식들을 담으면 돼요. 당연히 매도하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미 그 뭐 VI 매매법이나 그리고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아, 이거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런 심리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시는데 그냥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냥 머릿속에 아,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 매도, 급등하면 매도라는 걸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도 어떤 주식이 갑자기 10% 이상 뜨면 그냥 매도하세요. 전량 매도하기 싫으면 최소 반은 매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오텍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고점 한 16,000원까지는 내일도 갈 수 있어요. 내일도 가서 쭉 가서 한 16,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일단은 10몇 포인트 뜨면 일단 매도를 좀 일부라도 하고 다시 밑에서 잡던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면 그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찾아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텍도 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지금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텍을 아까 고점에서 못 팔았어요 이렇게 후회하실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렇게 급등할 때는 일부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ECS는 좀 고민이 되는 게 ECS가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배당도 한 올해 3% 줄 것 같고 좋은 흐름인데 화이자 백신이 죄송합니다. 화이자 백신이 말하자면 감염률을 90%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아요. 딱히 문제는 없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ECS는 수익 중이신 분들은 매도하고 포트에 삭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급할 건 없어요. 반드시 반등은 나와요.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들을 저점에 있는 걸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ECS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ECS는 반등이 나오면 일단 매도를 할게요. 이유는 딱히 문제는 없어요. 계속 가져가도 되는데 다른 종목들이 더 오를 확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자꾸 화이자 백신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발표가 나오면 급등을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 뭐 5,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더 갈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없어요. 계속 갈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종목들을 좀 좋아 보이는 걸로 좀 교체를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손절하실 필요 없이 반등 나오고 수익 보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애니플러스도 아까 브런스윙님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걱정이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되셔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이미 저가요. 이거 지금 이때 빠진 거는 3월에 폭락장 코스닥이 뭐 300, 400 갈 때 폭락한 거고 차트 보시면 지금 거의 최저점이에요. 그죠? 이제 기타 법인도 확인해 보니까 별 이유가 없고 그냥 기타 법인의 매도가 끝나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지금 거의 최저가니까 그죠?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급하게 사실 건 없고 시총이 워낙 작으니까 뭐 본인의 그 포트에서 5에서 10%까지 채워도 돼요. 근데 한 방에 채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뭐 본인의 투자금이 뭐 1억이다. 1억이라면 뭐 포트에 5%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뭐 5%는 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가격에서 한 뭐 200만 원 정도 사시고 이게 또 한번 이렇게 추락을 하면 나머지 300만 원 채워가지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 안 되고 왜 걱정이 안 되냐면 기타 법인이 팔면서 쭉 이미 하락을 했어요. 더 떨어지기도 어렵고요. 대주주 지분이 80%인데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진 않겠죠. 대주주가 그럼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제가 보기엔 딱히 걱정 안 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일 관계 수혜주죠. 이게
제가 저번에 영상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이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뭐 황금 ST 이것도 상승 나왔죠. 삼육물산 제가 어제 이야기한 건데 조금씩 저가에 이제 잡아 보시면 이게 친환경 관련 업종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진파워 이것도 한번 치고 올라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뚫었어. 조금이라도 매도. 그냥 그런 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볼린저 밴드 제가 까는 방법 알려드렸죠. MTS나 HTS에다가 볼린저 밴드 차트만 깔아놓고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올 때 매도하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면 다 떨어지잖아요. 보이시죠? 단순해요. 그러니까 매매법이 더 어려운 매매법도 많아요. 제가 다 아는 방법인데 지금 이거는 초보자분들이나 뭐 말하는 직장인들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가에 잡는 전략. 뭐 이렇게 저가에 떨어졌을 때 지금 다시 볼까요? 어딨어? 애니플러스 다시 보시면 저가예요. 저가에 잡아놓고 나중에 튀어 오르면 팔면 된다. 그런 전략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비추얼테크도 뭐 흐름 좋고 SK 이노베이션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거 대형주 그냥 내비 두셔도 된다. 내비 두셔도 거의 혹시라도 이게 계속 급등해서 20만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좀 정리하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의 상황을 보면 거의 20만원 정도 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뭐 이렇게 급등을 해서 20만원까지 가면 그때는 좀 매도하면 돼요. 제가 2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꼭 20만원이 아니라 뭐 19만원, 18만원 이렇게 매도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다시 하락할 때 다시 잡아도 됩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은 저의 포트에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평생 포트예요. 계속 쭉 가지고 갈 종목이니까 어쨌든 매도하면서 수익을 최대한 챙기는 전략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노베이션 우도 뭐 흐름 좋고요. 에코캡 또 뭐 좋습니다. 뭐 게임 회사들도 좋죠. 나쁘지 않아요. 한미약품 그리고 뭐 한미사이언스, 신신제약도 한번 튀어 올랐었네요. 이런 것도 뭐 매도해도 되고 그냥 내비둬도 얘도 올라갈 거야. 이것도 10,000원 정도는 그냥 갈 회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망하지 않죠. 이거 제가 그 과거에 설명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파스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롯데쇼핑도 오늘 이제 화이자 백신이 나오니까 면세점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되고 만약에 너무 급등한다 막 10몇 프로 올랐을 땐 조금 매도해도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텔신라도 이제 볼벤 상단을 뚫어버렸잖아요. 이거 호텔신라도 제가 과거에 언급했을 때 뭐 이런 상황 때 언급을 드렸어요. 이렇게 튀어 오르면 매도를 일부 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드릴게요. 그리고 호텔신라우도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쭉 빠졌는데 뭐 이거 물리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점에서 잡으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해결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급등했을 때 좀 매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쭉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는 코로나가 해결되고 화이자 백신이 진짜로 90% 정도의 예방률이 있다면 급등을 바로 할 거예요. 1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파라다이스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오르면 그죠? 갭상승을 지금 거의 10몇 프로 이렇게 확 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무조건 시초가에 일부 매도하는 게 맞아요. 이게 바로 상한가 가락률은 없어요. 이게 코로나가 진짜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예방을 했더니 이제 거의 걸리지 않았다. 이제 지금은 이제 실험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투약했을 때 진짜로 그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상한가 가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죠. 어쨌든 지금 이제 밀렸으니까 지금 매도하기 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크게 반등이 나면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 제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회사도 뭐 크게 반등 나왔네요. 좋은 흐름이에요. 화장품 회사도 좋고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똑같은 흐름이죠. 면세점이니까 교육 관련주들도
좀 빠졌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메가스디 교육은 많이 올랐네요. 고점도 돌파했네요. 좋은 흐름이고, 뭐 두산도 이제 풍력 관련주니까 그 바이든이 이제 풍력 친환경 관련 테마를 좀 이제 언급을 하겠죠. 언급하면 이것도 한번 슈팅 나올 거예요. 좋은 흐름입니다. 다. 샘표도 뭐 조금 올랐는데 제가 이 샘표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면 제가 과거 영상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여기 보시면 미중무역 갈등 수혜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한계공업도 제가 매도할 필요 없다고 했죠. 이게 위아래로 좀 흔들다가 오늘 10원 오른 건가? 10원 올랐는데 어쨌든 얘는 슈팅이 더 한번 크게 나올 거예요. 굳이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매도할 이유는 없고, 지금 또 그렇다고 잡기도 좀 어렵죠.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작게는 7,000원, 크게는 만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많이 올랐던데 다 고점 돌파했죠. 금융주들은 그냥 갖고 계셔도 되고, 그죠? 다 흐름이 좋으니까. 이거는 제가 평생 장기 포트에 보시면 제가 이 딱 구분을 해놨잖아요. 평생 장기 포트는 그냥 쭉 가지고 계시면 되니까 매도해도 되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 잡아도 되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쭉 가지고 계셔도 되고, 뭐 아까 하나생명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고점 또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PBR 설명드렸죠. 이 회사는 오히려 망하면 10배. 지금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말하자면 18,000원. 지금 1,800원에 쳐도 나중에 혹시라도 상장 폐지되면 18,000원 받는 거네요.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도 많이 올랐죠. 거의 6% 정도 올랐는데, 이게 우리사주, 그러니까 하나생명이나 하나손해보험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이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샀어요. 지금보다 거의 1.5배에서 2배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전력도 살짝 반등이 나왔네요. 이것도 한전 KPS도 볼벤 조금 올라가는 흐름. 근데 이게 이거 볼벤 상단 돌파했는데 이거 매도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2, 3%씩 오를 때 매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10몇 프로 올랐을 때 제가 VI 매매법 말씀드렸잖아요. 10% 정도 상승. 그럴 때는 매도하지만 고작 이거 올랐다고 매도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볼벤 상단 살짝 터치했다고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한전기술 뭐 좋고, 통신주들도 뭐 흐름 나쁘지 않고요. NH증권도 또 올랐네요. 고점 또 돌파했고, 단타 종목은 이제 또 네 종목인데 현대공업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정쩡하게, 이거 잡으신 분들 있으면 어쨌든 수익 중일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게 슈팅이 좀 세게 나오면 매도하면 되는데, 지금 매도해도 되죠. 수익 중이니까. 하지만 슈팅 한번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그리고 제가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저희 주력 포트에다가 담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코데지 컴바인도 좀 떨어졌네요. 어쨌든 저희가 잡은 가격보다는 높아요, 아직. 단타 종목, 그리고 KL도, 뭐, 저희가 잡은 종목 잡았을 때가 이제 2,500원대니까 그래도 아직 수익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현대공업, 코데지 컴바인, KLS는 단타 종목이고 크게 슈팅이 나오면 매도한다. 그걸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요. 적으시거나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이건 급등하면 매도해야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바로 대응하시면 되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메커스를 이야기할 건데, 메커스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단타 종목이라 써놨는데, 오히려 저는 메커스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지금 조금 담아보시고 주가가 떨어지길 기도합시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얘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고 태양광도 하고 있고, 계좌가 안철수 테마주예요.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저는 이 종목 옛날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좋아 보여서. 일단은 뭐 배당도 2% 정도 주고요. 배당 2% 주고, 뭐 대주 지분도 뭐 자사주가 많으니까 한 50% 되는 거고, 실적이 뭐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얘가 보시면 태양광이에요. 보시면 메커스가 이제 태양광이라고 나와 있죠. 메가스가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다.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예요. 메커스가 안철수 테마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정치 테마도 제가 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때가 맞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이것도 좀 메커스도 떨어지길 바라면서 조금씩 모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메카스 일단 단타로, 지금 저희가 이제 단타가 이제 4종목이 되는 거죠. 4종목 다, 뭐, 제가 보기엔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단타 종목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강한 수급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강한 수급이 나와서 급등을 하면, 이게 말하자면 상한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절반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거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상한가의 절반 정도를 이제 훼손하는 이제 하락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슈팅 나오면 매도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단타 4종목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대공업, 코데지 컴바인, KL렛, 메커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모나미를 또 이야기할게요. 모나미 제가 저희 포트에 없고 사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모나미 들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화를 낼 수 있겠지만 모나미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나미는 반일 테마예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연필 볼펜 같은 거, 볼펜 그 일본 볼펜 많이 썼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일본 볼펜은 비싸는데도 그거 샀거든요. 막 똥도 안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 볼펜은 막 모나미 볼펜 그거 막 똥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본 거를 좀 선호했는데 이제 애국 테마로 해가지고 반일 감정이 심하니까 이제 학용품을 안 쓴다. 일본 학용품을 안 쓰고 이제 국산 걸 쓰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예요. 차트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아직도 고점이에요. 저는 모나미가 정상적인 주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4,000원대가 정상적인 주가인데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얘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어제도 급등이 나왔죠. 제가 어제 분봉 이야기하면서 분봉 다시 볼까요? 10분봉으로 보면 어제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수산물 관련해서 이슈가 타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급락 출발했죠. 급락해서 뭐 한번 슈팅은 주긴 줬지만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하는, 이거 장난이에요. 이거 제가 보기엔 세력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나미 호가창을 계속 구경하고 있어요. 살 생각은 없는데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치나 제가 구경하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오를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게 다 맞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반일 테마는 끝났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도 거의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미증시만 좀 보고, 미증시 보면 나스닥이 좀 안 좋네요. 뭐 나스닥이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제가 오늘 설명드렸지만 이런 장이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막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튀어 오르면 매도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저한테 매도할까요? 라고 하고 답변을 제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이걸 계속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토론방이 있지만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못하니까 그냥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영상 다 보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뭐 비슷한 장일 거예요. 막 급등도 안 하고 박스권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걱정이 돼서 좀 설명을 계속 하는데, 지금 보시면 막 급등도 안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위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 것 같아요. 이런 장이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나중에는 슈팅 나올 거예요. 저는 뭐 1000포인트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내일도 잘 대응하시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저녁 때 뵙겠습니다. 내일은 좀 일찍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 봐서 일찍 올릴 수 있으면 일찍 올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